결국에는 하는 이야기가 뭐야? 한국은행이 하는 이야기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집이 잡힌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집이 잡혀야지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런 이야기라는 거잖아. 요약하면은. 근데 그것도 원문을 다 안 읽어본 거야. 원문을 읽어보면 딴 내용이야. 원문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대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금리를 못 내렸던 건 맞다. 그런데 금리를 계속 못 내릴 수는 없다. 자영업도 망하고 있고 한계 기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집값을 내리면 그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오를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한다. 그러면 집값이 오랐을 때 금융 불균형이라든지 금융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거죠. 하지만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고 결국 내리게 될 건데 그때 집값이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보고서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예로 뭔 예를 드냐면은 다른 선진국도 여러 나라들은 부채 비율이 많이 줄었다. 근데 우리는 부채 비율이 늘고 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대출 규제를 많이 했더라. 그래서 그런 대출 규제를 좀 디테일하고 그 조화로운 정책이라고 그랬어. 거기서 표현을. 조화로운 정책을 해서 우리도 금리는 내리는데 집값은 안정되는 그런 모델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했고 이런 걸 해라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뉴질랜드는 뭐 DTI 를 하고 뭐 카나다는 뭘 도입하고 이러면서 쭉 보여줬어. DTI, DSR 그다음에 뭐 RTI처럼 이제 뭐 월세 기준으로 해서 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면 주택담보대출은 위험자산이니까 충당금을 더 쌓게 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딱 봤어.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야. 뉴질랜드는 이제 DTI를 도입한대. 그리고 다른 나라는 DSR을 너무 높다. 60% 낮춘대. 뭐 이런 거야. 다 우리가 더 빡세게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쪼이는데도 우리나라는 집값이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참 싸긴 싼가 보다. 대도시들은 특히 서울은 싼가 보다. 공급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게 원문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귀찮잖아요. 그렇죠? 신문만 보면 되잖아요. 신문은 신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잖아. 짜집게 해가지고 하락노자들 욕하지 말고 신문도 똑같아. 어차피 그 구독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향신문 보는 사람이랑 조선일보 보는 사람이랑 성향이 달라요. 그렇게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서로 반대로 기사를 쓰잖아. 네. 그런 것처럼 자기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기사로 보도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똑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경제 관련된 거는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아. 팩트를 보여준단 말이야. 팩트. 자기들이 원하는 팩트만 잘라다가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똑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고 누구 이렇게 하면 집이 오른다 그러는데 거짓말을 안 해. 팩트를 보여줘. 딱 자기들이 필요한 팩트. 딱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사실보다는 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을 봐야 된다. 집이 오르나 내린다 그러는데 다 그럴싸하잖아요. 사이클이 있고 뭐 수요가 없고 막. 그 다음에 원래부터 우리는 집이 싸야 되고 막. 이게 정의로운 나라고 또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집이 오를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뭐 공급이 없는데 집이 오를 수밖에 없고 막 정부 규제해봐야 안 되고 막. 다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잖아.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서 돌아가는 원리를 알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들도 다 지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요. 유튜브도 다 지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랭이도 보면요. 맨날 오른다는 사람들만 막 나오고 막 어떤 애 내린다는 사람도 나오고 하잖아요. 호랭이도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호랭이 듣고 있으면 속이 쓰린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나는 이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좋게 해주고 구독자도 조회수도 나오고 하니까 자주 부르는 거래. 그렇게 알아요. 망선생님이 기름칠을 많이 해놔서 금리를 장기적으로 미국이 내릴 건데 네. 그러면 우리도 내리지 않겠냐.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금리가 안 내려가면 돼요.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대출금리가 안 내려가요? 그 억지로 하는 건데, 억지로 하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하잖아. 자연스럽지 못한 건 항상 오래가지 못하거든. 그러면 다음 스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8월 달에도 대출이 많이 늘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6월, 7월이 거래량이 피크, 7월이 거래량이 피크였으니까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이잖아요. 계약하고 2달 정도 뒤에 잔금을 치니까 실행은 이제 7월에 했으니까 9월에 실행이 되니까 9월 달에도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10월 달은 어떻게 될 거냐면 8월 달 거래량이 많았냐라는 건데 8월 달 거래량은 6월 달보다는 또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대출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9월 달에 거래량이 급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넘어가면 11월 가면서부터는 대출이 급감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동시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내년 연말 되고 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이자 잔치를 한다느니 뭐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돈을 벌었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거야. 그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은행이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또 금리도 낮추고 한도도 빵빵하게 준다 그러면서 또 나올 거야. 그러면 또 연초에 또 대출을 이빨 받아가지고 또 집을 살 거야. 그럼 또 집이 오를 거야. 그래서 여름이 후끈해질 거야. 왜? 근데 봄에는 좀 눈치 봐. 자, 항상 그렇지만 눈치 봐. 남한고생이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 지금 내리는 것 같은데 막 사? 아유, 안 될 것 같은데. 저 아저씨는 맨날 오른다는 소리만 하잖아. 서울무세. 문도 형 얘기 들어볼까? 문도, 야, 그럴싸한데?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달달한데? 달달한데? 막 내가 집이 비싼 거는 다 이렇게 정부의 농간이고 투기꾼들의 농간이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구나. 들어보니까. 카톡방에서 담합했다는데. 그러네. 카톡방에 담아뵙고 막 저거 편법 증여에다가 막 이런 게 많다는데? 막 이렇게 딱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근데 집 자꾸 오른데 어떡하지? 거래가 된대. 여보 우리 집 빨리 살 뻔했을 걸 그랬나 봐요. 이런 기사들 뜨고 막 그러면서 맞아. 그러면 서울이 오른다고 하고 막 강남이 오르고 난 다음에 성동구가 오르고 동대문이 오르고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럼 강남 오를 때는 남의 동네 얘기인 줄 알았더니 동대문이 오르니까 좀 찌릿하네. 왜? 나 회사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동대문구에 집이 있는데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대출을 알아봤더니 어머 금리도 낮고 한도도 많이 나온다네. 그럼 사야지. 그래서 여름이 또 뻘개져. 여름이 뻘개지면 또 대출이 또 늘어났다 그래. 그러면 한국은행 탓이네. 뭐 정부가 똑바로 못하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또 어떻게 대출 규제를 해 가을에. 그러면 대출 규제를 초반에는 해도 그래도 오르고 있으니까 걔네 집을 사는 게 낫겠죠. 망고쌤 이러다가 또 사. 그러다가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또 살짝 주춤해. 또 왜냐하면 또 대출 다 했거든 은행들은 또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항상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옛날보다는 많이 오른 가격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 내년부터는 슬슬 이제 부산 여론에, 울산 여론에, 지방광역시의 핵심지가 움직인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방광역시는 금리에 서울보다, 수도권보다 덜 민감하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로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전국이 한 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다 사이클이 달라요. 금리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는 그 금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지만 금리가 보통 평균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기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은 수급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수급이 내년부터 이제 풀린단 말이야. 부산하고 울산하고 풀리고 대구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천천히 풀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방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방분들이 이제 불행이 또 와가지고 또 채팅을 막 하겠죠. 다시 복귀. 지방분들은 또 채팅이 장난 아니거든.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하면서 막 지방분들이 막 이렇게, 우리도 올랐어요. 설마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면 또 대구에서, 뭐, 버스 타요? 가요? 사요? 막 또 이런단 말이에요. 부산분들 화력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잘 뒤에 이제 느리잖아, 거기는. 어떻게, 좀 올라시오? 우리도 사요? 아따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러면서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대전도 오르고 이런 순서로 이제 2, 3년간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연말 되면은 또 집값이 어쩌나 뭐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네만에 조정 지역을 하네만에 또 이러면서 또 주춤했다가 또 봄 되면 또 대출해주면 또 수도권 돌아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강남보다는 성동보다는 동대문구가 동대문보다는 노원보다는 남양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률이 자꾸 조금씩 다르게 가는 거고 얼죽신 이러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얼죽신 못 사니까 이제 구축이라도 사야지 그러고 구축 가격 오르고 뭐 이러고 있겠죠. 내년 미리 보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한 2, 3년치 다 이야기해 준 거야. 집은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 3년은 보고 해야지. 근데 뭐 입주 물량이랑 금리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입주 물량은 어차피 정해진 미래잖아요.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수도권 기준이에요. 그리고 지방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금리는 안정권에 들어갈 거 아니야. 어차피 결국에는. 그죠?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서울도 이제 점점 외곽으로 가고 얼죽신에서 신축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이제 구축하고 신축하고 간격이 또 좁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방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럼 지방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될 거고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될 겁니다. 한 2, 3년 동안. 아, 지방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올 수 있겠군요. 계속 얘기했잖아. 내년부터 지방 얘기 나온다고. 내년부터. 와, 진짜 나올 수 있을까? 망고쌤은 서울 무세가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 서울 무세가 이제 아니다. 내년부터 이제 지방 얘기도 슬슬 나오겠네요. 망고쌤 그치. 입에서. 서슬 이제 때가 되면 딱 말씀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지방도 똑같이 해요. 서울에 똑같은 패턴일 거라고. 그치. 수성구는 더 올라요? 이러면서 또 뭐 이렇게 범사 만삼 사유? 해수동 사유? 사유? 대전은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너희들은 좀 좀 기다려. 가만히 있어. 그래, 기어?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 아직 멀었시.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대전은 유 이런 거 안 씁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쪽 왼쪽 맞습니까? 충청남도 왼쪽이 쓰죠. 해 넘어가는데? 홍성 이런 이쪽 뭐 서천 이런데 그렇습니까? 대천 예. 이쪽 안쪽이 하지. 대전은 이렇게 전라도 분들하고 경상도 분들하고 예. 이게 믹스예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예. 심심한 사람들이 약간 그래요. 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막 그래요? 물 타져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맥락이 좀 있더라고요.